안녕하세요. 오늘은 SCHD 투자자라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SCHD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의 얘기도 들어보곤 하는데요. SCHD라는 ETF의 배당 성장 메커니즘과 과거 배당 성장률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작은 돈으로 시작해도 20년, 30년씩 투자하면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그만큼만 모으면 노후 준비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된다는 말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30년이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매달 몇백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한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30대 직장인이 30년을 투자해서 60대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 뒤 한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세상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현재도 간병비 평균 비용은 월 37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딩크족이건 비혼으로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건 나이가 들고 노인 되어서 나를 돌봐줄 가족 한 명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 몇 푼 준다거나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기대서 그들에게 표를 주고 혹시나 돌봄 복지 서비스가 끊기지는 않을지 지구온난화로 더 뜨거워지는 기후에 여름철 전기료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정치인들 눈치만 보고 2, 30년 눈칫밥 먹다가 가실 건가요? 그렇기에 우리는 SCHD의 메커니즘이 어떻고,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고, 그래서 딱 계산해서 나는 월 얼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 내가 몇 년간 회사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요만큼씩만 모으면 나머지는 다 써도 되겠다라는 이상한 합리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알려고가 아니라 더 하려고입니다. 누구나 책 몇 권 읽고 인생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실천하면서 체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나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거나 돈만 쫓지 말라는 말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은 과거 돈이 없었을 때 받았던 수모와 역경, 고난, 단순히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겪는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생기고 굳어진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꼭 SCHD만을 10억, 20억 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QQ나 VOO와 같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걸 공부해서 돈을 벌든 결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집을 사거나 뭐 빌딩을 산다면 미리 최대한 손 뻗어서 닿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금, 채권, 달러 등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존재하는 만큼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남들이 돈 때문에 나를 볼 때 배가 아파질 때까지는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SCHD 8억에 현금 2억 조합으로 조기 은퇴를 할 예정이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벌어들인 돈은 QQQ와 같은 기술 성장주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모으다가 자산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아내가 길에서 볼 때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라고 하는 BMW X6를 사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모델이 단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차 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튜버 누가 요만큼만 모으면 다 써도 된대 이런 말이 현혹돼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 다음 최소한의 결과치만으로 남은 인생을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처럼 현재는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실 건가요? 열심히 돈만 모으다가 죽으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냐, 아깝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다 죽나 쓰다 죽나 죽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이 쿠팡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그냥 살 걸, 해외여행 그냥 갈 걸,
그때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 탈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이 곧 죽을 걸 안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냥 돈 모으면서 인내하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가기보다는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에 취해서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상위 0.001%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공부로 성공하는 건 상위 4%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는 훨씬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요, 상위 20%만 돼도 나이 들어서 남들한테 돈 때문에 굽실거리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잘 사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상위 20% 안에 든다는 것은 꽤 괜찮은 자산 축적을 의미합니다. 상위 20% 안에는 무조건 드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절대로 평균이니 남들만큼이니 하면서 중간만 하자.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하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